경제 관련해서 이슈는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이 됐지만 코인 관련된 이슈는 시장의 상승을 이끌기 충분했는데요. 일단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를 내놨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7일 화요일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엔비디아가 간밤 급락을 했고 파월 풋이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엔비디아 악재는 뭐냐?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 대중 수출 통제를 위해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판매하고 있었던 저사양 칩에 대한 통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원래 그거를 취소시켜주는 차원에서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미국에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서 수출 통제를 안 하나 보다라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7% 가까이 빠지고 빅테크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때문에 나스닥도 3% 넘게 지수 하락을 보였고요. 다우 지수는 현재 4만 선 아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8만 4천 달러 선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일부 알트코인들은 전일 대비 한 2%에서 3% 정도 가격 하락을 계속 보이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증시랑 코인 쪽에서의 가격 하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값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쳐내면서 오늘도 3,300달러 선을 훌쩍 웃도는 수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금값에 대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최근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 안에서 투자자들을 양분화시켰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이슈는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이 됐지만 코인 관련된 이슈는 시장의 상승을 이끌기 충분했는데요. 일단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를 내놨냐. 트럼프 관세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까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성장이라던가 경기 침체가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주식시장이 만약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도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연준 차원에서의 개입은 없을 거다. 한마디로 구제해주지 않는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와 관련된 코멘트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크립토, 가상자산이 주류 금융으로 편입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가 앞으로 더 잡혀야 될 것이다 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은행들의 규제 일부가 완화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아예 입에 담기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요.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차지하고 나서는 연준 쪽에서도 입장이 180도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놓는 코멘트들이 모두 나름 친암호화폐적인 그렇다고 연준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아예 논의조차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본인들의 의견을 잘 전해오는 그 정도 수준까지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연준의 시장 개입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는 매일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시장 안에서의 여러 가지 변동성이 겹치면서 이날 뉴욕 증시는 큰 폭의 하락을 다시 한번 맞이했지만 그에 비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거를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이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붕괴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갑자기 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미래가 어둡다라는 우려의 말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탄탄한 경제적인 기반이 부족하고 또 전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존해서 가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붕괴 위험이 크다라고 전했는데요. 만약 암호화폐 관심이 있으면 모든 금융자산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 요소와 심리에 따라서 거래가 되지만 이 분야는 거의 99% 아니면 100% 심리에 의존하고 기본적인 요소는 거의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처럼 인간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자산은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10,000개에서 15,000개에 달하는 나머지 암호화폐는 기본적인 요소를 고려해 본다면 대부분은 심리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또 이 모든 것이 심리에만 의존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ETF 시장을 통해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가 글로벌 시장의 관세 혼란 속에서도 카테고리 상위 1%에 해당하는 성과를 기록을 했는데요. 분석가들은 해당 ETF 발행자들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안정화했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ETF 시장이 비트코인을 더욱 안전한 자산으로 만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TF 발행자들은 소위 고래 역할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 물량을 흡수를 하는데 하지만 이런 안정성은 강력한 금융기업들에 의존하고 있고 이들 기업이 매크로 경제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위협은 글로벌 시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오는데요.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최고점 대비 하락하긴 했지만 가격대는 여전히 11월 대선 이전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고요. 또 전통 금융 시스템과 비트코인은 아주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기회만 잘 활용을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덤핑은 시장에서 축소가 되고 또 기관들의 ETF 매입으로 인해서 가격 변동성이 점점 완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약간 우려스러운 지표 중에 하나도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의 채굴량이 최근에 많이 매도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공개 채굴업자가 3월 채굴량의 40% 이상을 매도하면서 낮은 해시 가격과 증가한 운영 비용으로 인해서 재정 압박을 드러냈는데요. 3월 공개된 비트코인의 채굴업체는 채굴된 비트코인의 40% 이상을 매도해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매도 비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최근 몇 개월간의 비트코인 보유 전략에서 매도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지속적으로 낮은 해시 가격과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 비트코인 상승세로 채굴업체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려 했던 움직임과 대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시장이 최고가 대비 약 20% 하락하고 블록 수수료가 1.1%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기업들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클린스파크는 운영 비용 충당을 위해서 매달 채굴된 비트코인의 일부를 매도하고 있고 일부 확장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 보유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굴량이 추가적으로 매도세로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채굴자들이 계속 매도를 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분기 동안 비트코인의 퍼포먼스만 놓고 체크를 해보자면 다른 자산들과 비슷하게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락률로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도 1월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금값 같은 경우는 올 1월 대비해서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와 함께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던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올해까지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전망이 된다라는 기술 지표가 공유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강력한 상승장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들이 비트코인의 전송량에서 영향력을 회복하면서 하반기 강세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연구자인 악셀 애들러 주니어는 미국대 해외 거래소 비율이 2025년 1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미국 거래소의 점유율이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차트에서는 미국 거래소의 전송량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과거 관세장과도 일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상의 주요 기술 지표 중 하나는 90일 단순 이동평균이 365일의 SML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지표는 주요 상승세를 예고를 해왔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신호가 비트코인이 6만 달러일 때 발생을 했었고 이후 일주일 안에 급등세가 이어진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온체인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이 18년 수준으로 감소해서 243만 비트코인으로 집계가 됐고요. 21년에 340만 비트코인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엇갈린 시각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파이어 시황에서는, 파이어 차트에서는 비트코인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지 차트를 통한 분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파이어 차트를 통한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3%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이어 스코어는 어제보다 조금 좋아졌네요. 13.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의 가격 추이를 확인해보는 파이어 프라이스 50% 넘게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48% 정도가 여전히 하락 쪽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파이어 스코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65%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술적인 지표죠. 파이어 RSI 같은 경우는 일단 60% 정도가 단기적인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더 장기로 볼 수 있는 파이어 시그널 같은 경우는 80%가 숏을 가리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 안에서의 약세가 더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의 모습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숏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파이어 라인에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트렌드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도 하방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 하방 추세의 저가 부분을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줬는데 지금은 하방 추세의 딱 윗부분을 맞고 다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 시그널이 S에 대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에 대한 움직임을 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요 알트코인들의 이슈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SEC와 리플의 소식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SEC와 리플이 공동으로 제출했던 항소 절차 중단 요청이 본격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양측은 법적 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60일 동안 추가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한 달 넘게 최종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절차적 장애물로 인해서 법적 갈등은 여전히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EC는 폴 애킨슨이 이제 SEC 의장으로 정식 취임하기 전까지는 어떤 합의에도 서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지금 게리 겐슬러 시절부터 SEC와 리플 간의 장기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이제 한 달 전 정도부터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고 SEC도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가 있었죠. 일단 합의에는 추가적인 장애물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60일 안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라나와 관련된 소식은 이 덱스 거래량에서 5일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덱스는 이제 디파이 거래소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자랑하면서 이더리움을 웃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5거래일 연속으로 덱스 거래량 1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TVL이나 수수료 모두 다른 체인들을 압도하면서 최근에 솔라나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리플과 솔라나의 차트의 모습은 어떤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리플과 솔라나의 모습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리플부터 보시죠. 자,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각 기준으로 파이어라인 아래를 밑돌고 있습니다. 4월 15일 9시경 정도에 숏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그 뒤로는 쭉 고점을 낮춰가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세의 라인을 켜놓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장기와 단기가 모두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하락 채널에서의 상단 라인을 저항으로 맞고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하락 채널 안에서의 저점은 2.03달러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지지가 나올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 덱스에서 거래량이 높은 솔라나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데이터와 함께 가장 최근에는 롱에 대한 시그널이 떴습니다. 그 이후로 상승을 보여주고 현재 가격에서 어느 정도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트렌드 라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장기와 단기가 일단은 모두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저항 부근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항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33달러 선의 돌파 여부를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코인 소식들을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 이제 SEC가 최근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원탁회의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해당 원탁회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전해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중국 지방정부가 압수한 암호화폐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잘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지 시장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매일 저희 파이어 유시원과 함께 하시면서 업계 안에 최신 소식들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파이어 유시원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